앞에 봅시다. 21페이지. 요 그 호혜성 거래 답부터 한번 보자면요. 자,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2번. 자, 다음 3번에는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기역이 뭐였습니까? 일반이었죠. 일반 호혜성 거래. 자, 다음 니은이 뭐였습니까? 뭐지? 균형이었죠. 균형적 호혜성 거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이 부정적이었죠. 호혜성 거래였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기억. 특정 인디언 사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미세를 과시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듯이 재화를 선물하는 의뢰 행사. 맞나요? 맞죠. 권력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를 나눠주면서 저 사람들이 날 뭐하게 하는 겁니까? 따르게끔 존경하게 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그거 일반적 호혜성 거래 맞습니다. 왜? 오답 안 해도 되잖아. 맞지? 자, 다음 기억 보겠습니다. 자, 부족 내 흉년이 들었을 때 친족에게 식량을 주는 대가로 식량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죽을 받기로 약속한 교환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 호혜성 거래가 아닌 이유가 바로 뭡니까? 가족 간에는 주로 뭘 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 호혜성 거래를 하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간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무엇으로 거래한 경우야? 식량을 식량으로 교환한 형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미역국 끓여주면 그 다음에 내가 콩나물국 끓여주고 이런 것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식량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죽을 받기로 한 교환 형태니까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요거 부정적 호혜성 거래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정적 호혜성 거래라고 해서 이게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불균형한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0원짜리 그 소고기국 받았는데 내가 뭐 해주는 거야? 한 10만원짜리 소가죽 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식량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죽을 받기로 약속한 교환 형태라고 해서 이거는 부정적 호혜성 거래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 균형. 두 부족의 서로 교역 당사자가 특정 시간대에 관례대로 물물을 교환하는 형태. 뭡니까? 딱 전형적으로 무역이잖아요. 이게 무역. 맞지? 자, 다음 니은. 이웃 간의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그 보답을 비슷한 수준의 노동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요거 비슷한 수준의 노동으로 받는 품앗이 활동이다. 자, 다음 부족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 부족 대표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행동. 우위를 차지하면 뭐 하겠어? 내한테 조금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치르려고 하겠죠. 자, 그럼 그거 뭐야? 부정적 호혜성 거래지. 맞죠? 자, 다음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은 배제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페이지가 91페이지.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 2번의 정답은 4번. 자, 그리고 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자, 보기가 나오면 사실은 보기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보기에서 뭘 말하려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곰곰이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이 보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는 같은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인 B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 B가 연인 C와 함께 상습 도박을 벌인다는 허위 사실을 일간신문 기자인 D에게 제보하였답니다. 자, 딱 읽는 순간 머리가 어때? 복잡하지? 맞죠? 사건이 복잡하네. 자, 평소 자신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B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D는 제보가 진실인지 조사하지 않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오인하였답니다. D는
정치의 도덕성의 경종을 울릴 목적으로 이를 신문 지면에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B는 D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고요. 법정에서 B와 C에 대한 신문 보도는 모두 허위로 드러났답니다. 어디에서 드러났는데? 법정에서 드러났네. 맞지?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D는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았어, 몰랐어? 모르긴 했어. 모르긴 했는데 어떤 행동을 안 했습니까? 진실인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A는 같은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B를 비방할 목적으로 B가 C와 함께 상습 도박을 벌인다는 허위 사실을 신문 기자인 D에게 제보하였습니다. 자,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이 허위 사실의 목적이 뭐였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연예인 C와 함께 상습보다 도박을 벌인다는 이제 허위 사실을 제보했는데 평소 자신의 인터뷰를 요청한 B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D, 지금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야?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네. 맞죠? 자, 다음 그걸 조사하지 않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오인하였습니다. 오인이 뭔데? 잘못 알다. 맞죠? 오해하였다. 자, 그래서 D는 정치인의 도덕성의 경종을 울릴 목적으로, 자, 지금 D는 정치인의 도덕성의 경종을 울릴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 맞아? 맞지? 왜? 정치인 얘기잖아. 정치인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린다. 사람들에게 정치인의 도덕성이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서 목적으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공공의 이익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자기의 마음속이잖아. 마음속에는 공공의 이익 말고 다른 의도도 좀 있어. 맞지? 근데 지금 겉으로의 목적은 뭐야? 정치인의 도덕성의 경종을 울릴 목적으로 이거를 신문에 보도한 거야. 그랬더니 누구만 피해를 봤어? 연예인만 피해를 봤어. 맞죠?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허위 사실이었잖아. 그치? 허위 사실이었는데 얘는 목적은 뭐였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어. 왜? 정치인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사건이 복잡하다. 그치? 자, 그래서 B는 D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허위로 드러났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허위 사실을 제보한 A가 모두 감당해야겠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뭐였어? 누구도 감당해야 돼? D도 감당해야 돼. D가 왜 감당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감당해야 돼요? 직접 생각해보세요. A도 감당해야 되는데 D도 감당해야 돼요. 이 A는 일단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자잖아. 맞지? 감당해야 돼요. D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실을 들었어. 맞지? 근데 이게 사생활이라서 이게 좀 명예훼손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잖아. 첫 번째는 뭐였어? 그 사실이 진실해야 돼. 맞지? 두 번째는 뭐야? 공익에 적합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실이라고 한다면 공익에 적합한 건 맞습니다. 왜? 지금 국회의원이 저기 도박하고 돌아다닌다는데 알려야지. 공익에 적합한 건 맞아. 그런데 진실에 적합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진실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잖아. 그치? 그러면 진실이 아닌 건 전부 죄가 돼? 그런 건 아니야. 내가 허위 제보 받았는데 그럼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판단하려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맞지? 그런데 조사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D가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뭔데?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문제에서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실제로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라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D는
공익을 위해서 기사를 작성하였으니 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에 배제되겠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의미부터 알아야 돼.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에 배제됐다라는 말은 죄로 인정됐다는 거야? 죄로 인정이 안 됐다는 거야? 인정 안 했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무죄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무죄로 해주겠다 이 말이야, 맞지? 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에 배제된다라는 건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D는 공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했으니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에 배제되겠군. 맞나요? 아니야. 일단 틀린 문장이긴 해. D는 구속될 거야. 왜 구속되는데?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잖아.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어떤 기사를 어떤 허위 사실 어떤 사실을 들었을 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이야. 맞죠? 그러니까 무엇에 어긋났어? 진실성에 어긋났지.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입니다. 위법성에 배제될 수 없어요. 자 근데 요거는 봅시다. 공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한 건 맞아? 이건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틀린 거야? 공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한 건 맞는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에 배제는 안 될 겁니다. 왜 안 될 건데 그러면? 이거 안 해서. 알겠죠? 자 다음 3번 보기 볼게요. 3번 선지. 보호받아야 마땅한 국회의원의 사생활을 기사화했으니 D는 처벌을 면할 수 없겠군. 맞나요? 아닙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겠군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얘 처벌받을 거야. 맞지? 그런데 처벌받는 이유 아까 뭐라고 했어? 진실성을 어겨서야. 국회의원의 사생활을 기사화하는 건 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야. 맞지? 선출직 공무원의 사생활은 공익입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와 결과가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4번 선지 볼게요. 연예인의 사생활은 공공의 관심사이니 D의 C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겠군. 맞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C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겠군이 틀린 말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실성을 조사해서 기사를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맞죠? 왜? 나는 진짜인 줄 알았으니까. 진실성 여부를 검사해서 봤더니 이게 진짜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진실하구나 라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기사를 냈단 말이야.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죄가 안 되지. 왜냐면 역시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익의 공공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 사람이 도박을 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또는 도박하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팬들도 도박에 빠지면 공익에 저해될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관심사 공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기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겠군이 아니라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단하게 그냥 문법도 한번 보고 맞춰볼 건데 그 여러분 혹시 그 필기할 수 있는 노트나 이런 것도 있나요? 있으면 꺼내주고요. 좀 있어? 없어? 좀 줄게요. 지난 시간에 결석했었죠. 그렇지. 자 그래서 그 지난주 토요일에 결석했던 학생은 저기 뭐냐 그 지난주 토요일 그 수업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보고 요거를 좀 필기를 좀 해봅시다. 왜냐면 우리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내신의 이제 문법에 나오는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야 있어야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간단하게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다.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 방금 때 했어요. 자, 소리 나는 대로 접대. 무엇에 맞도록 함을 어법에 자,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다음, 두 번째,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맞춤법은 전부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일부 그렇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최대한 적으려고 해요.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만 적다 보면 문제가 생겨.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만 글이 쫙 적혀 있으면 이게 원래 무슨 말이었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 뭐 예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꽃을 사왔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얘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데? 꽃을 사왔어가 되겠죠.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꽃을 사왔어. 자, 그런데 얘를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꽃을 사왔어? 꽃만 사왔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소리 나는 대로 하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만 적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 원래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이 각각의 단어를 쓰는 방법에 원칙에 맞도록 한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꽃을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지만 적을 때는 어떻게 적는데 꽃과 을을 구분하여 적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각각 무엇을 구분해서 적는 겁니까? 단어를 구분해서 적는 거야. 얘 꽃과 을은 똑같은 단어야? 서로 다른 단어죠. 왜 그런데? 꽃이라고 하는 명사야. 맞지? 을은 뭐니까? 을을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맞죠? 품사가 서로 달라요. 품사가 다르다는 말은 단어의 종류가 다르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단어가 있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구분하여서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음을 할 때는 꽃을이라고 하지만 꽃을이라고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꽃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적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적으면 바로 뭔데?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그런데 얘를 이렇게 적으면은 발음은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무엇에 맞도록 적은 거야?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걸 1번,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걸 2번이라고 한다면 얘라고 적은 건 몇 번에 해당할까요? 2번에 해당하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자, 하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얘 우리 발음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적을 때도 뭐라고 하는데? 하늘이라고 적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발음하는 이 발음과 발음되는 소리와 적히는 표기가 똑같아 달라?
똑같죠. 맞죠? 자, 우리가 발음할 때도 하늘, 쓸 때도 하늘입니다. 근데 얘는 뭐야? 발음할 때는 꽃을이라고 하면서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 꽃을 이렇게 적잖아. 맞지? 자, 그래서 서로 두 개가 다르다면 얘네들은 소리도 똑같고 적히는 것도 똑같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표준어가 된 건데? 맞춤법이 맞는 건데? 소리 나는 대로 원칙을 따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떤 몇 번 규칙을 원칙으로 한다? 1번 규칙을 원칙으로 1번 규칙을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춤법, 이게 표준 맞춤법이야. 한글 맞춤법인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말할 때는 꼬철이라고 하지만 적을 때는 이렇게 적는 게 소리 나는 대로 적었더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어법에 맞춰서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번 규칙에 따라서 맞춤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냐면 나중에 뒤에 이제 한글 그 표준 발음법을 이제 배우고 나면은 발음과 표기가 다른 애들은 전부 2번 규칙에 따라서 2번 원칙에 따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음과 표기가 다른 건 2번 원칙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발음과 표기가 똑같은 건 전부 뭐에 해당하는 거야? 1번 규칙에 해당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 1번 규칙에 해당해, 2번 규칙에 해당해. 사과는 똑같이 표기할 때도 어떻게 해당하는데 발음할 때도 사과, 표기할 때도 사과야. 맞지? 자, 그래서 사실 여기 이렇게 발음 씌워놔야 되죠. 발음할 때도 사과, 표기할 때도 사과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규칙에 해당한다? 1번 규칙에 해당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제 요 한글 맞춤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는 밥을 먹었다. 적을 때는 밥을이라고 하네. 쓸 때는 어떻게 하는데?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적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몇 번 규칙을 따른 거다? 2번 규칙을 따른 거다. 발음과 표기가 달라.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한글 맞춤법에 어떤 원칙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많이 물어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다음 표준 발음법. 자, 표준 발음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발음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된 형식이나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표준 발음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발음해야 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발음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준 발음법에 해당합니다. 좀 더 밑에 내려가야겠다. 칸이 좀 더 있어야 돼서. 이거 혹시 학교에서 했어? 아직 안 했어? 자, 그래서 요 표준 발음법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봅니다. 우리 국어 발음의 전통성과 합리성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통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로부터 이어져 온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말의 길이에 따라서 뜻을 구별합니다. 말, 눈, 굴. 자, 짧게 발음하냐, 길게 발음하냐. 말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를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의 길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리의 길이거든요.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를 구분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과거에는 이 소리의 길이뿐만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중국어에 성조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4성조 있죠. 이렇게 뭐 4성조인가 뭐 성조 4개인가 5개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중국의 거에 이렇게 높낮이 성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말에도 옛날에 성조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자, 그런데 이 성조가 이제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고 뭐만 남았냐면 이 성조들이 대부분 다 소리의 길이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말의 동음이어야 맞죠? 굴, 눈, 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를 구분해온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거에 이어서 계속 이제 따른다라고 하는 게 전통성을 따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합리성에 따라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정한 규칙, 어떤 발음하는 방법, 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규칙을 따른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국어의 정통성과 합리성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 발음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받침소리라고 하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글은 자, 그래서 초성을 우리는 첫소리라고 하고요. 종성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끝소리라고 합니다. 중성을 가운데 소리.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음, 모음을 따졌을 때 첫 소리에는 주로 자음을 씁니까? 모음을 씁니까? 쓸 때 자음을 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어가 간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씁니까? 요 첫 소리부터 씁니다. 얘는 자음으로 씁니다. 맞죠? 자, 다음 중성 가운데 소리 아입니다. 얘는 자음 모음 중에 뭡니까? 모음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끝소리 우리가 흔히 받침이라고 하죠. 여기 자음 씁니다. 자음 들어가는 위치죠.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받침 소리, 그러니까 끝소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말은요, 이 받침 소리로 올 수 있는 글자는 딱 7개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해서 이제 우리가 7개라고 부르고요. 그냥 간단하게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느다란 물방울. 자, 그래서 요렇게 7개만 우리 받침해서 소리 납니다. 그런데 우리 적을 때는 7개만 적어요? 아니죠. 여러 개 적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역, 쌍기역, 키읔 받침을 전부 뭘로 발음하느냐?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뭐 쌍지읒뿐만 아니라 뭐 히읗까지 얘네들을 전부 디귿 발음으로 발음합니다. 디귿 발음으로 발음해요. 자, 다음 비읒, 쌍비읒, 피읒 얘네들은 뭘로 발음하는데 받침에서만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소리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얘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는데? 이렇게 발음해. 그런데 얘도 뭐라고 발음해?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글자씩만 쓰여 있다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디귿 받침 있죠.
얘네 발음 전부 어떻게 되는데? 전부 낫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전부 낙이야 그래야지. 다 이렇게 발음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전부 발음이 다 똑같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 글자만 이렇게 다 쓰여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발음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그때는 구분이 가능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이 음절, 그러니까 어떤 글자의 끝소리, 받침소리에는 이렇게 7개의 글자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다 조금씩 계속 설명해 줄 거야. 자, 마칠게요.